1번. 1번 진짜 주는 문제인데 여러분 푸는 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자, 얘 포인트가 뭐야?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1대 2구나 10하고 20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았어. 근데 얘가 3대 1 내분 3대 1 내분이니까 얘랑 A, B랑 평행할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야? 무게중심이니까요. 여기가 2대 1이잖아요. 근데 3대 1이라며요. 그럼 2대 1대 1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길이가 뭐예요? 1대 1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CG의 길이가 얼마래? 이거래. 근데 여기 1대 1이잖아요. 괜찮죠? 맞아요? 이렇게 내리면요. 그럼 여기 길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끝났죠? 왜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써 있던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뭐부터 시작이라고 했어? 수직 이등변선. 그쵸?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 이등변이니까 우리 요거 알고 여기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복습 진짜 안 하는구만? 큰일이네. 자, 여기 시작점이 얼마? 10,5에서 시작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분선 내려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얼마? 기울기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2일 거 아닙니까? 그지? 1대 2대 루트 5 아닙니까? 여기가 5 루트 5라면서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5인데 5대 10대 5 루트 5겠죠. 그럼 요 점에서 5 올라가고 5 오른쪽 가고 10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5,15가 되나봐요. 되겠죠? 여러분, 예. 이 문제 푸셨는데 아주 직방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 근데 그래도 거의 맞았어. 그러니까 1번 말고는 희망이 없었나봐. 다들 뒤에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답을 내더라고요. 정말. 자, 2번. 2번도 거의 다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얘들아. 일단 여기서는 좀 뭘 떠올려줬으면 하고 내가 이걸 다시 낸 거냐면, P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는 해요. P점이 1,1하고 주어져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금방 나온단 말이죠. 얘는 길기가 얼마니까? 길기 4니까 4짜리인 애가 이제 나와. 그럼 내가 이제 Q점의 좌표도 구했어.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항상 2차함수 하나 있고요. 1차함수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할게. 자, 만약에 이게 fx고요. gx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얘와 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의 그러니까 실근의 합이 되는 거죠? 우리 항상 실근의 합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주면 좋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얘와 의 합이 이 두 점의 실근의 합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얼점의 x좌표가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굳이 길이 구하고 하지 않아도 이거 왜 이러냐 자꾸 얘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해준 게 이 두 삼각형의 높이의 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가져란 얘기지. 되겠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답은 다 나오지만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푼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예상한 시간에 계속 시험지를 못 걷고 있어. 근데 점점 시간 짧게 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복습을 해오면 더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PQ를 1대2로 내분하는 X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P랑 Q라는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이 있는데 1만큼 왼쪽,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로 실근의 합으로 봐주자고요. 이것도 똑같이. 기억나나요? 봐봐. 내가 지금 요거의 X좌표, 요거의 X좌표라고 하면 저 둘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빼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두 실근이 어떻다고 1을 기준으로
2a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되겠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그러니까 뭔 얘기야? 1-알파 a 한 거랑 1 플러스 2a 한 거랑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된다고요? 5가 된다고요. 두 수분의 합이 5인 상황이니까. 되겠죠? 그럼 a 값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대강? 그럼 P점과 Q점의 좌표도 그냥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하나 대입하면 K 나오고 끝나지. 괜찮죠? 왜요? P점 여기야? 처음 들으세요? 결석하셨어요, 여러분?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얘들아 복습을 제대로 안 했으면은 이제 안 풀리죠? 그치?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 우리가 X축이랑 2보다 큰 A니까요.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난대요. 그랬을 때 꼭지점을 P라고 하고 주점 A, P에서 BC에 내린 이거 그림을 조금 약간 가파르게 그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애였죠? 좀 잘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그죠? 얼추. 그러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Y절편이 C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둘이 평행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수선해발 여기서 수선해발 아직은 B인 건 모르지만 얘들아 복습했으면 사실 뭐 그렇게라도 풀 수라도 있지. 이게 결국 B로 내려지지 않았어요? 수선해발 내리면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은 이렇다. 그럼 그거라도 기억을 했으면 약간 역추정해서 아는 척하고 약간 풀어낼 수 있지.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좀 뭘 썼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평행 조건이 한 번에 들어가서 문자 하나가 소거가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는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2차 함수에서 거리 곱 쓰는 거 우리가 좀 연습하자고 했었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하자고 했었어요. 얘가 y는 ax 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여기를 d라고 한다고 하면 L 길이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L은 최고창 개수에다가 d제곱 곱하면 된다 그랬죠? 요거 두 번 곱한 게 이 길이가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걸 복습했던 친구들은 이제 2차 함수가 꼭 요 가장 긴 길이 있잖아요. 요거 말고 나머지도 조금 생각할 수 있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알파랑 베타를 알고 있는데 여기 P라는 곳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해. P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궁금해. 그러면 그건 얼마가 되냐면요. 얘 곱하기 얘예요. 괜찮을까? 안 괜찮죠? 이게 복습이 돼 있어야 돼, 얘들아. 복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얘들아 잘 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공식을 좀 스킬처럼 활용하는 것이기는 한데 근데 단순히 의미 없는 공식이 아니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 번만 이해를 해놓으면요. 계산 과정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되게 당연한 거야. 내가 그때도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뭐라고 설명했었어? 기본 형태로 한번 봤었죠. 아 만약에 그냥 여기 x축이라고 하고요. 0이라고 하고 좀 계산 쉽게 여기 a랑 마이너스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 있다고 했을 때요. 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 x-a, x 플러스 a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 나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겠다고요? 0 대입하겠다는 거잖아요. 0 대입하면 뭐 돼?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a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나는 근데 지금 요 길이로 보는 거거든. 길이 함수값이 아니라 오케이 그것만 하나 조심해주면 돼. 그래서 부호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냥 뭐 곱하기 뭐 할 거야? 얘 곱하기 얘 할 거예요. 오케이 그게 지금 이거랑 결국 똑같은 거잖아. 최고창에다가 곱해준 거. 그래서 이 길이가 결국 뭐랑 똑같다고? 얘 제곱에다가 최고창 곱해준 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봐봐 사실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실제 함수 값이 아니라 이 기준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유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실제 해가 얼마인지는 내가 몰라. x축이 여기 있는데 얘 얼마인지 몰라. 근데 만약에요. y는 2와에 만나는 점이 하나는 뭐 3이고 하나는 8이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ax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a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내가 누가 나한테 11대의 함수값을 구해달래요. f10을 구해달래.
F10을 구해달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얘 곱하기 얘를 해주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 2죠. 얘 7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7 하면 14죠? 그 14가 누구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예요. 기준선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의 함수값은 얼마겠어요? 근데 이제 최고창을 곱해줘야 되기는 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연습해봐.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나는 저 fx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저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에다가 뭐 더해주면 돼, 얘들아? 2 더해주면 되죠. 왜? 3로도 2 나오고 8로도 2 나오는 식 우리 요 정도는 세울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한 거였어? 11대의 함수가 궁금한 거지 않았어요? 그냥 10 넣어봐. 10 넣으면 어떻게 되더라? a에다가 10 빼기 3, 10 빼기 8. 이게 방금 우리가 한 거 아니야? 10에서부터 8까지의 거리. 얘 아니야? 10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 얘 아니야? 이거 두 개 곱해준 거야. 여기다가 최고차항계수 곱해준 거라고. 그럼 뭐가 나온다고? 이 길이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당연한 거야. 뭐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함수식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거리 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미적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때 가서야 배우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적에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지는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함수이든지 간에 기준축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서버로 타면 되게 유용하긴 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러해서 그때도 이제 뭘 한 거였어요? 우리가 P는 꼭지점이기는 하고요. A 좌표가 2고 B 좌표가 A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얘 제곱이 얘입니다. 해서 1차식 P점 하나 잡아줬었고요. 그러면 요거랑 평행입니다. 한 번 더 연립해주면 답이 나왔죠. 보이게요. 되겠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복습하세요. 숙제를요 좀 내줄게요, 여러분. 다시 복습할 수 있게요. 재풀이하는 숙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내줘야 하죠, 여러분. 2차, 3차 숙제를 내 잘못인 걸로 할게요. 자, 이따가 제시 결과 알려줄 거고 제시 보는 친구들 그 수요일에 9시 20분에 뽕 하고 시작할 거니까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여러분 괜찮죠? 자, 노트 꺼내보세요. 필기 좀 할게요. 연애 방정식 이어갈게. 우리 오늘 요것만 하면 된다 그랬죠? 아폴로. 지난 시간에 아폴로니우스를 제외한 모든 애들을 다 봤고요. 오늘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할지 그것만 좀 보면 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정의 먼저 써볼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긴 하겠지만요. A점 x1, y1 B점 x2, y2 를 m 대 n으로 미안. 여러분 너무 답이죠? 소리 조금만 지울게요. 얘 대해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P의 자취.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 n이 n이랑 같지는 않다. 여러분 얘 다 알고 있긴 하죠? 그치? m 대 n으로 나누는 거면 이거 결론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였죠? A점과 B점이 있을 때 그쵸? m이 n보다 크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릴 때에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뭐 m 대 n 내분점 P1
AB의 M 대 N 내분점, 그리고 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P2는 AB의 M 대 N 외분점. 그래서 뭐예요? P의 좌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A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는 거죠?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럼 요때 비율이 여기가 M 대 N이 된다. M 대 N이 된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는 뭐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그죠? x, y라고 잡아 놓으면 요거 하나만 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증명은 그냥 보이면 바로 나오기는 하고, 그럼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는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x1, y1이었고요. 얘가 x2, y2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는 좀 생각해 놓보자. 자, AP 대 BP가요. M 대 N이잖아요. 그러면 AP 제곱 대 BP 제곱은요.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하나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요. 저 P점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다고 할게요. 여기 있는 P점.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삼각형을 잘 봐봐요. 우리가 애초에 뭘 한 거였죠?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으로 P를 잡아 놓은 거였죠. 그럼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이라는 거네. 근데 이 밑에도 M 대 N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선은 무슨 선이겠어요? 각의 이등분 선이겠지. 괜찮아? 그래서 저거를 잡아봤을 때 P점을 AB점과 연결했을 때 이 내분점과의 관계는 항상 어떻게 된다? 어디에 있어도 항상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요거 정도까지는 하나 또 알아두면 좋겠죠. 사실 그림을 하나 따로 그리기는 할 건데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으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만들어지는 거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거 길이 대 요거 길이의 제곱의 B가 M제곱 대 N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반지름의 길이도 좀 구해줄 수 있을까요? 반지름의 길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아니면 원의 중심을 정리를 해보자. 중심을 먼저 정리해볼게요. 자, 요 원의 중심. N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봐. 사실 저것도 하나의 특징이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기는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AB의 내분점 하나 구하고 AB의 외분점 하나 구해서 그 둘의 중점이 원의 중심입니다. 해도 되는 거긴 하지. 그치? 근데 얘를 한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용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요 점의 좌표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AB의 M제곱 대 N제곱 외분점이 나와요. 자, 여기다 써놓고 그릴게요. 원의 중심은요. 원의 중심 AB의 M제곱 대 N제곱 외분점.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길이를 가지고 해보면요. 결국에는 내가 이 P라는 점의 좌치가 궁금한 거기는 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 둘의 내분점과 얘 둘의 외분점으로 만들어지는 원 위에 P가 놓인다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 원 위에 놓이는 점이니까 우리는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중심도 외우고 반지름도 외우고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저렇게 길이비가 유지되는 애들은 결국 원 위에 놓이는 것이니 그러면 길이비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원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 원의 성질을 결국 정리를 해보니까 뭐까지 나오더라? 이 AB의 m제곱 대 n제곱 외분점이 결국에는 그 원의 중심이 되더라.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선생님 이건 어떻게 보이는데요? 얘가 말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냥은 나와요. 봐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 요 점과 요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쵸? 괜찮아요? 원 위에 놓인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 원을 가지고 한 번 더 식을 세워주면 결국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정리치 마세요. 자, 그랬을 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나온다? 결국 얘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모든 것들이 m 대 n의 숫자가 주어지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도 m, n을 이용해서 나타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내분점, 외분점, m, n을 이용해서 나타냈으니까 걔네들 두 개 빼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정리 한번 해봐봐. 어떻게 되나? 네,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단순 식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는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냥 이거 자체를 이용하는 거. 길이의 비율이 정해진 애들의 자취. 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으라고 나올 수 있고요. 원까지만 접근하면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위에 놓여진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최대값. 세 번째는 뭐? 각의 최대값. 중심 그냥 C라고 항상 잡을게요. 그러면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 그리고 똑같이 각 BAB의 최대. 요거 어디에서 최대값 나오는지만 안 헷갈리면 되죠, 여러분? 알고 있죠? 어디서 나와? 넓이의 최대는 얘가 뭐일 때? 반지름일 때 나오는 거였어요. 왜냐? 밑변 AB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가장 길려면 제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점 반지름일 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각의 최대값 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봐봐. 이거 지우긴 할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날 때를 최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죠? 언제가 최대겠어요? 접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접할 때. 그래서 두 개 그냥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두 개 다 그려놔도 괜찮아요. 요거는 뭐예요? 넓이의 최대. 이거는 각도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럼 저 각의 최대는 어쨌든 원과 접할 때인 거니까 우리가 얘가 수직인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들을 좀 이용을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일단 또 똑같이 한번 원 그려봐봐.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하나 그려놔 보세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려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P를 잡아주는 게 보기 편하긴 하거든요. 요쯤에다가 P 하나만 잡아줄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익숙한 모양까지 완성이 됐으면은 AP의 연장선을 쭉 그려주시고
지름의 양끝점 P1 하나, P2 하나. 자, 여러분 그 기억나요? 우리요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여러분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그죠? 여기 m 대 n이면 m 대 n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외곽을 이등분한다. 좀 눕혀서 그릴까? 외곽을 이등분한다 하면 연장선 그어서 외곽의 이등분을 그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점에서부터 잡으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그치? 이렇게 하트 모양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 이 외곽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시작해서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짧은 거 이렇게 잡으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m 대 n은 m 대 n이다. 이거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m 대 n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 길이 대 요 길이도 아까 m 대 n으로 원래 만들어진 점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P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거꾸로 보는 중인 거야. 나는 좀 원을 지울까, 여러분? 나는 지우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봐봐. 그냥 애초에 삼각형이 하나 있었다고요. ABP. 아하. 근데 요 ABP를 가지고 뭐?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P1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 외곽의 이등분선으로 P2를 하나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P1과 P2가 지름의 양끝이 되도록 원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움직여도 m 대 n의 비율이 유지가 된다고요. 오케이? 얘들아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아까는 뭐야? 원을 먼저 그려놓고 그 원 위에 있는 점들의 성질을 본 거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 삼각형에 같은 비율의 내분점 하나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해서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은 또 이용을 해서 똑같은 비율의 외분점 하나 요렇게 두 개를 잡아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원을 만들어줘도 그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똑같은 성질을 계속 만족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어디 대 어디가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보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로 유지가 되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른 색깔 같은 걸로 하나 여기도 m 대 n이다. 그래서 근데 원이 여러분은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게만 써놓으면 위에 했던 거 똑같은 걸 왜 써놨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겠죠. 외곽의 이등분선 으로 P2라는 점이 만들어지는 거다.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짜질구리한 애들 3번 기타 유형 중등기하라고 쓸까요? 중등기하.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이제 할선 정리 같은 거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총 3개 그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까요?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한번 써줘 볼게. 여러분이 그러면 써줘 보세요. 공식이 뭐였는지 오른쪽에다 써봐. 할선 정리입니다. 뭐였죠? 적을까요? 이거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간단하게 증명할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A 곱하기 A 플러스 B죠. 조심해야 돼요. 는 C 곱하기 C 플러스 D.
여러분 일부러 내가 위에는 이렇게 B로 잡고요. 아래는 전체로 B로 잡았어. 여러분 자꾸 이거 헷갈려 해가지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A 곱하기 B는 왜냐면 내가 B를 전체로 잡았기 때문에 C제곱. 자, 알고 있죠? 자, 증명 간단해요. 왜 그래? 여러분 증명하는 거 헷갈릴 것 같다 하면 그림을 차라리 따로 그리세요. 그냥 요거는 3개 또르륵 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증명이랄 것도 없어요. 3개 다 삼각형의 닮음으로 그냥 바로 나옵니다. 보조선 하나 그거 보면요. 그냥 같은 동일한 원주각에서 그은, 동일한 호에서 그은 원주각.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반대쪽에서 그어도 XX 됐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당연히 닮음입니다. 그래서 얘 대 얘예요. 괜찮죠? 할까요? 그래서 A 대 D는 C 대 B입니다. 혹은 뭐 어차피 쓴 게 이거니까 이걸로 해놓자.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자, 밑에 있는 것도요. 얘도 똑같지 뭐. 얘도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주면요. 이렇게 하나 그어주면요. 뭐가 나와요?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니까요. 여기 동그라미 잡으면 여기 동그라미 되겠죠? 여기 X 잡으면 여기 X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 뒤집어진 채로 닮음인 거죠. 요거에 대응되는 게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 대 C 플러스 D는 C 대 A 플러스 B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내항이 곱은 외항이 곱입니다 해가지고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괜찮지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 다 그 저평각 알고 있죠? 요렇게 접점이 있을 때 그 접점을 포함하는 현과 그 현에서 내린 원주각의 관계. 여기 동그라미 하면 여기 동그라미 요거 같은 거 우리 알고 있고, 그러면 X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긴 거 대 X 하면은 긴 거 대 X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괜찮죠? 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긴 거 대 X, 내가 말한 X는 X를 포함하는 짧은 변 말하는 거예요. 긴 거 대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C 대 A는 긴 거 대 X 한 거예요. B 대 긴 거 대 X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내항이 곱은 외항이 곱입니다 해주면 끝입니다. 괜찮지요? 예. 여러분 요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까지만 하나 더 하자.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공통접선. 얘는 사실 활용도가 막 아주 좋진 않은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통접선 길이 구하는 거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있죠.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 아, 얘들아 이거 하나 얘기할 거 있다.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 할 때 우리가 M하고 N이 같은 거는 빼놨잖아요. 왜 빼놓은 거예요? 그렇지. M 대 N이 1대 1이면 이때는 뭐가 나와?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놓을까요? 자, M이 N이면 P는 A, B의 수직 이등분선. 그죠? 길이 B가 1대1로 유지되는 수직 이등분선 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P는 어떻게 되겠어? P 자체는 선분 위에 놓이는 거고 그 P들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오겠죠. 되겠지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접선 갈게요. 공통접선 크게 보면 두 가지.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있겠죠. 여러분 얘도요 조금 외워두면 좋겠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이게 지금 축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냥 원의 두 중심은 그냥 점 두 개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무조건 연결할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공통 외접선. 아래로 그려볼까? 한 번만 더 도전할게. 네, 이쯤으로 할게요. 자, 얼1이랑 얼2라고 할게요. 얼1, 얼2. 그리고 얘 연결했을 때 이렇게 A, B, C, D라고
중심끼리 연결한 직선과 원의 교점을 그냥 A, B, C, D라고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저 길이는 항상 어떻게 구해? 요 길이 L이라고 하면 L제곱은 L이 얘랑 똑같으니까요. 그치?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나 여기도 요거 C1, 요거 C2 이렇게 좀 잡아 놓을게요. 저 ABCD랑 헷갈리진 않죠, 여러분? 원의 중심 센터니까 웬만하면 C로 잡을게요. 자, 그럼 한번 봐보자. C2 빼기 C1의 제곱에서 C2 빼기 C1의 제곱에서 빼기 뭐 해주면 돼요? 얼1을 큰 걸로 잡았다잉 나는. 얼1 빼기 얼2의 제곱 얘잖아요. 그쵸? 이건 알고 있잖아. 우리 원래 그냥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얘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니까.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요. 합차 이용해서 정리 한번 해줘 볼게 얘들아. C2 빼기 C1에서 얼1 빼기 얼2를 한 번은 빼고 C2 빼기 C1에서 얼1 빼기 얼2를 한 번은 더할게. 그러면 얘가 뭔가 띡 곱하기 띡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봐봐. 그냥 봐봐. C2 이거 빼고 얼1을 뺐다가 얼2를 더하네? 뭐 해서? 이걸 뺐다가 이걸 더하네? 그럼 뭐가 되지? 뭐 돼요? 약간 선분의 길이 곱하기 선분의 길이 이렇게 나타내죠. 왜요? 아니 왜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AC가 맞아. 그치? 자, AC랑 BD의 곱으로 나타내어지죠.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얘들아. C2 빼기 C1이 요만큼이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서 지금 얘를 한번 보자. 얘 지금 뭐 했냐면요. 얼1만큼 순서가 반대다 근데. 내가 적은 거랑은. 미안해. 여기 내가 빼기를 먼저 적었으니까. 순서대로 적어놔야 여러분 안 헷갈리니까. 그치? 우리. 자, 봐봐. C2 빼기 C1이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래? 얼1만큼은 빼래. 그럼 다시 요만큼 돌아왔어. 뺐죠? 길이에서. 얼2만큼은 다시 더하래. 그럼 여기 더하잖아. 그냥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BD인 거예요. 되겠지? 얘는 뭐야? C2 빼기 C1에서요. 얼1만큼을 더하래. 요만큼 더했네요. 거기서 얼2만큼은 빼래. 여기서 요만큼 다시 뺐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얼1 더하고 얼2는 빼래. 이런 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AC. 괜찮지? 되겠어요? 응.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 활용도가 아주 많진 않아요. 응. 중심과의 교점을 알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기는 하니까. 근데 그래도 뭐 알아두면 또 쓸 일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까지 아예 정리해놓고 갈까? 이거는 그냥 안 보이고 한 번에 갈게요. 만약에 이제 접해있을 때 두 원이 외접하고 있는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자. 외접하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L이 되겠지. 얼1, 얼2. 얘들아,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의 L제곱은 바로 뭐가 돼버릴까? 여기서 L제곱은 바로 뭐가 될까요?
곱하게 되는 거지. 봐봐 얘들아. 얘는 지금 보면 이거잖아. 내가 이렇게 만약에 연결을 한다고 쳐봐. A, B가 C고 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도 뭐였어?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는 거였죠? 그치? 근데 그게 뭐야? 그냥 지름 곱하기 지름이잖아요. 결론은. 그치? 위랑 똑같은 방법으로 보이면 돼요. 위랑 똑같이 그냥 써보면 얘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4, 얼, 1, 얼, 2 이렇게 되겠죠. 지름 곱하기 지름이 된다는 얘기지. 되겠죠? 요거는 좀 유용하게 쓰이겠죠. 사실 얘를 활용한 일은 많이 있거든. 저기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는 외접하고 있을 때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지름 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내접선도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공통 내접선? 이게 항상 좀 헷갈리죠? 여러분 얘는 한번 해볼게. 지금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요 방법 있죠? 우리가 지금 위에서 L제곱은 이라고 하고서는 합차 이용해서 정리했더니 단순하게 뭐 곱하기 뭐로 정리되네 했던 거 있잖아요. 얘랑 같은 방법으로 공통 내접선도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을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저 공통 내접선의 L제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왔어요? 뭐예요? 5 곱하기 뭐예요? 그치? 여기는 AD 곱하기 BC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까는 요거 곱하기 요거였잖아요. 네, 공통 내접선은 얘 곱하기 얘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의 다 했고 이제 남아있는 거 약간 접선 관련된 것들 그거 있는데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할게요. 이 정도면 또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리기는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원이 이번에는 좀 풀어온 게 숙제가 있었죠. 우리 좀 바로바로 봐도 되겠죠? 어때? 다 해왔어? 홀수번 풀어오는 거 숙제였어요. 40 몇 번까지였지? 40번까지. 네, 채점 못한 사람들 하시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 11번 못한 사람들은 내가 다 부르면서 할게. 11번의 답이 니은 디귿 5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 이용할 거다? 항상 둘레의 길이와 그리고 얘가 나오는 원리를 좀 이용을 해볼 거다. 직각삼각형에 접하고 있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둘레 이용해서는 항상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내저번의 반지름 어른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분의 이거 하나 그릴까요? 네, 가장 긴 거 C라고 했을 때 A, B,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라고 했었죠. 지금도 그거 이용을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다 주어져 있네. 뭐 할 것도 없네요 사실. 그치? 그러면 여기가 B 마이너스 1이고 T가 그냥 B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1이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S도 그냥 A 마이너스 1이고 되겠죠?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S 대 T는 A-1 대 B-1이잖아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비율 보존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기억은 뭐 볼 것도 없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그 둘레의 길이를 조금 이용을 해줄 수 있기는 하겠죠. a 곱하기 b가 14라고 하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돼? 여기의 길이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니까요. 요건 어쩔 수 없어. 피타고라스 한번 써줘야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 이용해주면 요거는 뭐 나오나 봐요. 아까 니은이 보기에 있었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원 할 때 이런 계산들이 좀 은근 있어서 여러분 꼭 좀 미리 풀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할게. 안 되면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걸 이용을 하면 얘도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죠. 자, 넓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어쨌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둘레를 내가 바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냥 둘레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미 지금 둘레가 얼마예요? 2배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나요? 얘 b고, a고, b-1이고 a-1이니까 그럼 다 더하면 2배의 a 더하기 b-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위에서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식에서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겠죠? 그럼 이제 st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니까 st는 a-1이랑 b-1이랑 곱한 거니까 넓이는 다시 또 뭐가 돼요? 얘랑 이게 지금 같냐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둘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2분의 1 해주면 되죠. 반지름 어차피 1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피타고라스 한번 써주면 이 둘의 관계가 같다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식이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아니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덥지 않나요? 얘들아 문제 안 풀어오면은 졸리다잉. 응?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 할 때는 조금 그동안 홀수는 웬만하면 이제 다 풀고 넘어가는데 계산 문제는 좀 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하시고. 자, 여러분 13번 했나요? 13번? 안 됐어? 자, 13번 한번 볼게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BC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원도요. 중심의 좌표가 0,0인데 한 점 연결해서 정삼각형이 되도록 할 거래.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다른 걸 다 결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점 A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네. 점 A가 어디 있는지 알면 정삼각형 하나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어차피. 그치? 그럼 여기에서요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결국 나는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할 때의 높이의 b,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의 높이의 b, 이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지? 그거 제곱해주면 답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기울기가 1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막 식세우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요? 여기가 4잖아요. 기울기 1이잖아요. 여기 얼마겠어요? 2루트 2겠죠? 여러분 괜찮죠? 여기 연결하면 얘가 2루트 1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반지름이 루트 2라면서요. 그럼 여기가 루트 2라면서요. 그럼 최소 길이는 얼마야? 2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 길이 얼마 되는 거예요? 3루트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 3이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넓이비 나오는 거니까 1대 9가 되겠죠. 괜찮지? 넘어가요. 네, 푸신 분들은 채점하시고 못 푼 친구들은 적어 놓으시고요. 다음. 자, 도형 나왔어요. 도형 나오고 길이 가는 게 나왔는데요.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대놓고 원이니까 얘는 그냥 좌표를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좌표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자면 여러분 다 읽어왔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푸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잡혀있는 걸 원점으로 잡는 게 편하죠? 왜요? 기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물론 얘는 식을 안 세우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냥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좌표를 잡아도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풀어도 돼요. 볼게. A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잡고요. 그럼 C점의 좌표가 뭐 되는 거야? A 플러스 4, B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끝났죠?
왜요? 원점에서 A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고 여기까지의 거리도 2루트 10이고 그러면 AB 관계식 나오고 되겠죠? 여러분 괜찮나요? 그러고 나서 뭘 하래요? OB의 제곱까지 구하래요. 그럼 B점의 좌표 이용해서 그냥 해주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좌표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자, 요거는 하나 별표 쳐놓을게요. 요거 17번. 여러분 17번 어때요? 17번 풀었어? 안 됐어? 풀었어? 잘했어. 안 됐어? 풀었어? 자, 봐봐요 여러분. 17번은요. 요 위에는 좀 안 보여도 괜찮죠? 여기도 써놓고 위로 올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요것만 봐도 이제 괜찮지요? 아무튼 원 하나, 원 두 개 같이 있고요. 중심을 공유하고 있는 원이 있고 작은 원에 접하고 있는 L이라는 직선이 일단 있어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얘가 보이는 거야, 얘가. 얘들아 봐봐.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얘와 얘를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냥 이 식에다가 A, B를 대입한 거랑 똑같네요. 그치? 아니 X1, Y1을 대입한 거랑 똑같네요. 그치? 괜찮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뭐 할 때 저거 이용해요? 점직사 구할 때 이용하는 식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만약에요,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게 얘인데요. 저 식이 어디에 쓰일까를 생각해보니까 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구하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냥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L이라고 하면 그 L이라는 식이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지금 요 길이가 되는 거죠? t라고 바꾸자. L이 있으니까요.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네요. 얘도요. 결국에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t2라고 했을 때 이 t2라는 것 자체가요. t1, t2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x2 더하기 by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얘 곱하기 얘구나 를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뭐야? 이 거리 두 개를 곱해준 다음에 뭐만 다시 나눠주면 되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일까요? 1이겠죠. 왜 1이야? 이 직선을 봐봐봐. 여러분 지금 원래도 뭐라 그랬어? 접하고 있는 이 작은 반지름짜리가 1에 접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뭐라고 봐주는 거야 우리? A, B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똑같이 나와져 있는 거지 않아? 그럼 내가 A랑 B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A, B는 항상 뭘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이 원 위에 놓을 수 있는 A와 B의 관계여야 얘가 접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치?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1 아니겠어? 그럼 얘는 그냥 지워버려도 되잖아. 되겠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왜? 1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2야. 그러면 이씩 해서 상쇄해줬어야지. 그쵸? 최종 답 낼 때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얘가 1, 1인 거를 먼저 알고 그냥 좀 지워버리자. 그럼 결론은요 내가 얘랑 얘를 곱하기는 할 건데 거리는 알긴 알거든? 왜냐면 반지름을 다 아니까요. 이거 알아. 얘 뭐 얼마야? 이거 빼기 이거고 얘는 얼마야? 이거 빼기 이거고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으로 이제 루트 씌워서. 그런데 얘는 절대값이 없고요. 얘는 절대값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얘들아. 봐봐요. L이라는 애를 기준으로요. 하나는 L의 그냥 왼쪽이라고 표현할게요. 왼쪽에 있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점을 나타내고 있어. 각각의 부호는 실제 얘네들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점과 이 점에 저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의 부호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 반대라고 했죠. 그쵸? 직선 기준으로요. 같은 영역에 있는 점들은요. 점직사를 구해보면 저 절대값 안에 부호가 항상 같다고요.
그러니 나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정답은 무조건 뭘로 나올 거야? 무조건 음수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산해주고 음수인애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되나요? 2루트 2 빼기 1, 2루트 2 더하기 1. 괜찮아? 그럼 8 빼기 1이니까 7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뭐 7도 있고 마7도 있고 이랬어야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괜찮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뭐 2였어요. 얘가 2였어.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한 답에서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 해줘야 되죠? 왜요? 루트 이만큼 나눠진 거니까. 괜찮지? 예.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둬야 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17번. 자, 그 다음에요. 19번 볼게요. 19번은 풀었나? 괜찮았나? 자, 얘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앞쪽은 난이도가 쉬우니까요. 쭉쭉쭉 갈게요. 혹시 내가 계산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 중에 선생님 그거 계산해보니까 그 방법으로 뭐가 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하면 얘기하세요. 자, 1,3이고요. 루트 2니까 어쨌든 y축 침범하는 원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m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는 알 수 없지만 만나려면 양수해야겠죠. 그리고 절대값 x니까 항상 이제 v자로 꺾어지는 모양인 거죠, 여러분. 알고 있죠? 얘들아, 우리 절대값 포함한 함수 이거 모든 단원의 그 심화 수업을 할 때 항상 얘기하게 되는 건데 빠르게 정리만 할까요? 한번 할까? 절대값 포함한 함수 총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네 가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치? 뭐 예시 하나 들까요? y는 fx가요 2차 함수 제일 만만치로 하지 뭐 여기 a, b로 할게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이게 fx. 그러면 여러분 y는 f 절대값 x, 절대값 y는 fx,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y는 fx의 절대값을 그려주세요. 쪼쪼쪼쪼. 일 분 줄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xm은 절대값, ym은 절대값, xy의 절대값, 함수의 절대값. 그래서 앞에다가 답을 그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했나? 보시면 돼요. 잘 그렸어요? 혹시 잘못 그린 거 있으면 수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막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알죠? x의 절대값이면은 y축 대칭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y축 대칭을 하려고 내가 보면 이 오른쪽을 쓸지 왼쪽을 쓸지 결정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얘 한다고 치면 어떤 값을 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플러스 값을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값을 넣었을 때랑 뭘 따라가는 거야? 플러스 값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축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결국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복제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하면 절대값이 어디에 복잡하게 붙어있어도 다 그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y도 마찬가지. 내가 x랑 y랑 두고 봤을 때
y의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결국은 x축 대칭인 건데 이 동일한 x를 넣었을 때 어떤 y를 따라갈 것이냐. y가 플러스인 걸 따라가 마이너스인 걸 따라가. 플러스인 걸 따라갈 거니까 플러스인 애가 살아남고요. y가 마이너스인 애들은 플러스인 애들은 복제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다 알아들 수 있죠? 넘어가요. 이것까지 내가 막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뭐가 이상해? 뭐가 헷갈려? 얘들아 이 정도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마찬가지. 여보 세 번째 거가 그래요. 세 번째 거는요. x, y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플러스였을 때의 결과를 다 복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1사분면만 살아남고요. 걔는 약간 이렇게 돌려치기 한 거야. 돌려치기. 따다다다다 똑같이. x축 대칭도 한 번, y축 대칭도 한 번.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린 거죠. 괜찮지? 넘어갈게요. 아무튼 얘는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거죠. 0,0에서 꺾어지는 그래프.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긴 한데 2차 함수니까요, 여러분. 요 정도만 좀 주의하면 되죠. 우리가 보통 요 그래프 할 때요. 이 2차 함수에서 맨날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지. x제곱에 뭐 더하기 p 절대값 x 더하기 q 뭐 요런 형태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못 알아보면 자꾸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식을 두 번씩 풀게 되니까 얘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죠. 짝수 제곱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씌워놓지 않아도 절대값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건 거죠.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x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형태. 그치? 그래서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시킨다 해주면 되겠지요. 아무튼 이제 문제로 진짜 다시 넘어가서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모이면 되니까 m이 뭐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이게 안 만날 거 아닙니까? 점점점 m이 커지면서 쪼그라들다가 언제 처음 만나? 접할 때 만나고 딱 접한 순간 한 점에서 만나니까 걔보다 조금 더 작아져야 될 거고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 깨져요? 그게 다시 왼쪽에서도 접하면 그게 깨지죠? 세 점에서 만나니까 그보다 더 작으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얘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게 그냥 뭐예요? 0,0을 지나는 직선이 저 원이랑 접합니다로 방정식을 세워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무엇 때문에? 그냥 구하라고 해서 걔를 뭘 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는 대로 접하니까 길이 B 얘 지금 1, 3이니까 얘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네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니까? 합이니까 그냥 2차 방정식 안 풀어내도요. 근계수 이용해서 합 구하는 식 하나만 세워지면 끝인 거잖아. 그게 나을 거라는 거죠. 끝이 않아요? 어때? 아닙니까? 왜냐면요. 봐봐 얘들아. 하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 이게요. 지금요. 저거 아닌 거예요? 얘는 오른쪽이고요. 얘는 뒤집은 거니까 모르는 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겠다는 거냐면 얘들아. 얘를 뒤집어진 걸로 보지 않고요. 그냥 0,0을 지나는 직선이 얘와 접합니다 라고 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들 이거 다 구한 사람 있어요? 뭐랑 뭐 나오니? 1이랑 마이너스 7.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1이고 얘는 원래 7이지. 그쵸? 괜찮아요? 응. 7이 나와야 얘는 이렇게 해서 접하는 거잖아. 왜냐면 얘가 뒤집어 올려진 것이니까. 그쵸?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절대값이랑 쉬운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0,0에서 그은 접선이 이 원과 접하기 위한 m값을 구하는 식을 세우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거의 해가 마7이랑 1이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m은 뭐가 돼? 7이랑 1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된 거 맞죠? 됐죠? 응. 방금 얘기한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안 됐다 하면은 좀 잘 적어 놓으시고 다시 복습하세요. 자, 21번 볼게요. 자, 얘도요. 문제를 아직 읽지도 않았지만 대충 봐도 벌써 보여. 왜? 무엇이? 각도 두 개가 90도 나왔네. 그럼 뭐?
선분에서 그은 각도 두 개가 90도니까 원 위에 있는 점들이겠구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x-2 위에 있대요. 여기는 x-2. 누가요? PQ가 있는데 두 점 AB. 뭐 아래쪽으로 잡을게. 사실 어디 있는지 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어요. 나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90도고 이렇게 하는 게 90도래. AB. 되겠죠? 그래서 뭘 해달래? PQ의 길이를 구하래. 그냥 뭐 하면 돼요?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어쨌든 동일한 성분에서 두 개 이상의 90도가 구워지면 얘는 그냥 뭐 원을 공유하는 점들인 거 이용해서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Q 길이 구할 때 얘도요. 어찌되었든 내가 뭘 알고 있으니까 요점 중심의 좌표도 알고요. 직선도 아니까요. 그냥 현의 길이 구하는 걸로 구해주는 게 뭐 제일 빠르기는 하겠죠. 왜? 기울기가 1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얘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1이니까, 얘 중점의 좌표 아니까 그걸로 가주는 게 제일 빠르긴 하겠죠. 넘어갈게요. 뭔 말인지 알죠? 원래 여러분 봐봐. 다시 이거 빠른가요? 여러분 아까 눈이 풀리니까 내가 말이 빨라져. 내가 천천히 얘기하면 자꾸 잘라 그래. 그래서 내가 빨리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뭐래 왜 이렇게 빨라? 이러면서 일단 눈을 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해보세요. 자, 봐봐. 이제 여기 중심에서부터요. 저희 현까지는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이 내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현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 현의 직방이 기울기가 1이라며. 그럼 얘가 기울기가 -1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는 루트 2의 비율로 반지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겠죠? 그럼 이제 PQ의 길이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왜요? Q점의 좌표를 준 거 아니에요? 는 아니구나. 그럼 그냥 현으로 구하는 게 낫겠네요, 얘는. 그치? 근데 만약에 뭔가 다른 점에 하나 좌표를 알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구해도 되겠다. 넘어가요. 요거는 이제 풀어온 친구들은 아마 계산 다 됐을 테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요거 풀어봤나요? 괜찮았나요? 이건 됐어?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비슷한 유형 앞에서 한번 정리했었죠. 이제는 요거 보면 바로 돼야 돼. 뭐? 어떤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 된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딱 떠올라야 되죠. 뭐?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반지름 비율이 1대 루트 2인 원 위에 놓이는 점들일 거고, 괜찮죠? 그걸 이용하면 다 풀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뭐야?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하니까 얘 1대 루트 2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요 중심의 좌표 아니까 뭐 해줘도 되고 그냥 여기가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무 흔적이 안 남으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네요. 놓치면 끝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자, 봐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양쪽에 현의 길이 똑같이 나오는 거 두 개씩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얘가 루트 2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요. 2분의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 두 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야? 합이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뭘 하는 게 낫겠다? 방정식을 그냥 세우는 게 낫겠다. 그죠? 근계수로 한 번에 답이 나오겠다.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얘 별표 하나 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25번 됐을까요? 25번은 시간 잠깐 줄게. 요건 한번 지금 풀어볼 시간 줄게요. 만약에 된 친구들은 옆에 있는 문제 같이 풀고 있어도 되고요. 25, 27부터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25번까지만 하고 가실게요. 예, 갔다 오세요. 25번까지 하고 쉴게요.
네, 여러분 별건 아니고요. 네, 요게 쉬운 건데 여러분 이거 자꾸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일단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만 잘 체크해놔도 돼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고 주어진 거고요. Q는 접선이니까 얘 90도고 얼도 접점이니까 얘 90도고요. 근데 길이가 같잖아요. 저 같은 길이가 다 뭐야? 각각의 삼각형, 직각삼각형들의 일부 변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만 해주면 되겠어? P점의 X좌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A, 0이라고 잠깐 잡아볼게요. 그럼 뭐 나와?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문자 하나씩 하나 끝이죠. 이거는 되겠지? 응, 여기 같으니까요. 그냥 제곱식으로 가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a제곱 빼기 1은 얘 얼마야? 16, 9, 25, 21 2인가요? 반지름? 맞죠? 예. 그러면 a-4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4 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 이게 답니다. 별거 아닙니다. 되겠죠? 예. 잠깐 쉴게요. 쓴 친구들은 27번은 답은 2번, 29번은 25, 31번은 5번 이렇게입니다. 자,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제 뭘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일단 보자마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주어진 점이 하나 있잖아. 걔 먼저 연결을 해놔야지. 그치? 얘 O인 거는 바로 보이니까. 그리고 원 위에 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10인 것도 하나는 해놔야겠지. 괜찮죠? 얘 지금 반지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현이 주어져 있어. 현이면 뭐? 수직 이등분선 내려서 내가 미지수 잡을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아, 나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 어차피 이 왼쪽으로도 똑같이 루트 10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는 뭐예요? 요 길이도 모르고 요 길이도 모르기는 하는데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다? 2개인 게 보이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줄 수 있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뭐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얘들아 원은 어쨌든 계속 그냥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쉽게 푸는 거 식을 세우고 좌표를 잡아도 괜찮거든요. 그냥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그냥요 피타고라스 2개 써줘서 식 연립해야겠다 이 생각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뭐예요? 좌표를 잡지 말고 그냥 길이 자체로 잡자고요. 그냥 AB 잡을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 되는 거 하나 나오고요. A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이 25 되는 게 하나 나오네요. 되겠죠? 그럼 두 개 그냥 빼주면 되네. 얘의 제곱 없어지고 뭐 되는 거죠? 6B 더하기 9가 15인가요? 그럼 B가 1인가 보다. 그래서 A가 3인가 보다. 길이로 했으니까 끝났네요. 그래서 얘가 3이고 1이고. 그럼 뭐 됐죠? 괜찮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3,3 지나는 직선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바로 나옵니다. 괜찮죠? 넘어가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쨌든 3대 4대 5인 직선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선생님 저 특수각 이용해가지고 얘 기울기 다시 한번 구해줄게요 해도 괜찮아요. 네. 혹은 그냥 식으로 세워도 된다고요. 어쨌든 미지수를 간단하게 잡는 연습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괜찮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풀었나요, 여러분? 이게 답 나왔어? 자, 봐봐. 이거요. 그냥 얘 곱하기 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답인 거지. 그쵸?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일단 구하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얘들아. F-5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뭐 요 길이 굳이 쓰자면 곱하기 이 길이 이 둘의 곱을 나타내래. 그쵸? 아,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무언가 여기도 A고 여기도 B인데 저 둘을 곱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치요? 근데 요 P가 접점이네요. 그럼 나 무엇을 좀 그려보자. 요렇게 한번 연결해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연결해볼게. 그럼 어때? 이 삼각형이랑
이렇게 여기까지도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죠. 이거랑 이것도 합동이죠. 그게 왜 중요해? 그러면 여기가 90도죠. 얘가 90도인데요. 거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A 곱하기 B지 않아요? A 곱하기 B는 얘의 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얼제곱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여러분 결론만 외우면 안 된다. 얘 생각보다 잘 흐름이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다시 지금 우리가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걸 먼저 표시를 해본 거고 얘가 뭔가 하고 봤더니 아 여기랑 여기랑도 어차피 똑같네? 혹시 얘 곱하기 얘를 표현할 수 있나 한번 본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요거 이용해서 여기 접점까지 연결을 해놓고 나니까 이 삼각형이 합동이고요. 얘랑 얘랑도 합동이더라. 여기가 평강이니까 90도더라 까지 된 거지. 여긴 접점이니까 90도더라. 그래서 뭐 직각 삼각형에서 내린 수선의 발인데 거기에서 얘 곱하기 얘를 하라고 하네. 그러면 이거 제곱이네 해서 25가 나온 거라고요. 되겠죠? 사실 은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 뭐겠어? 얘는 16이겠죠? 괜찮지? 예,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얘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좌표 잡아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1대2니까요. 요 길이 구해서 전직사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얘기할 게 있기는 한데 오늘 아직 그 개념을 안 해가지고 잠깐 넘어갔다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좌표로 풀었어도 충분합니다. 자,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풀어왔으면은 얘는 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저기까지는 쭉쭉 갔으면 좋겠거든요. 33번 됐나요, 여러분? 33번 답을 불러줄게. 아직 채점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33번에 4번 35번에 180 37번에 1번 3개씩 끊어서 갈게요. 7번부터 보자. 거꾸로 갈게. 여러분, 이 문제 풀었나요? 안 됐어? 이거 안 됐어요? 얘부터 한번 볼게요. 37번. 보자. 얘 뭐가 있나 보니까요. 일단 직선 L 주어져 있는 게 얘네요. 써놓고 갈게. x-2y 플러스 5는 0. 얘가 접점 P가 있대요. 어떤 원이 있었는데 그 접점 P에서 접하고 있는 거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래요. 그러니까 x-2y 플러스 k는 0. 일단 이렇게 잡아두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POQ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구나.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내가 O에서 저거에 수직 이등분선을 지나는 애를 그었을 때 걔가 원의 중심도 지나고 있기는 하겠네요, 여러분. 괜찮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요. 이 원C의 중심을 구하라고 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봐봐. 내가 이렇게 연장해서 그어본다고 했을 때 요 길이 어떨까요? 같겠죠? 왜? 이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그어보면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봐도 1대 1이겠죠. 괜찮지? 근데 얘 절편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2분의 5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도 얘 얼마인지 나오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얘 기울기 자체가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그치?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그냥 뭐이네야? 마이너스 2이네지 뭐. 그럼 봐봐. 나 이 길이를 알잖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끝난 거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돼, 안 돼? 요거 대 요, 봐봐. 여러분, 근데 정확히 돼야 돼, 얘들아. 그냥 됩니다 하지 말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손해발 이렇게 내린다고 쳐보자고요. 아하. 이렇게 내린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항상 동그라미 X로 좀 표현해버릇 해줘, 얘들아. 이 밑에 있는 작은 삼각형은 기울기를 정확하게 알잖아. 2분의 1인 거를. 2대 1인 걸 알잖아. 그럼 저 위에 있는 큰 삼각형도 똑같이 그게 유지되는지는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그냥 각도 표시해버릇 하자고요. 그럼 얘가 90도니까 아, 맞네. 동그라미 쪽이 2의 비율이네. 그럼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5가 맞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도 알고 그리고 또 뭐도 알아요? 요 삼각형은 어때? 이 삼각형 어때요, 여러분? 기억이 알아 몰라. 얘도 알죠.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 대 요거의 길이도 아니까 그냥 끝났죠. 왜? 얘 길이를 방금 얘 통해서 구했잖아요. 아, 얘 애초에 정삼각형이었지? 그치. 그러면은 그냥 요 길이 알면은 끝났네. 여기는. 되겠죠? 여러분 이거 애초에 정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 길이도 알고 뭐 다 아니까 여기 좌표는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 이용해서 좀 간단히 접근해주는 게 포인트기는 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계산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하면 되죠? 요거는 이것도 해봐. 얘들아 잠깐 시간 줄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직방이랑 평면좌표는 문제를 좀 추려가지고 어려운 것들만 넣어놔서 이제 수업 때 그걸 푸는 시간을 길게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원은 좀 후두둑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원이 잘 되는 친구들은 요 정도만 해도 될 거고 원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복습을 꼭 해야 돼요. 알겠지? 네, 거꾸로 갈 거라 35번 된 친구들은 34번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33번. 여러분 35번이 잘 안되면 오늘 배운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 여러분이 되게 당연하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결론에서 원을 빼고 하면 결국은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과 외각의 이등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었죠. 적은 거 봐도 돼.
여러분 35번에서는 뭐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요. 35번 답은 나왔어 얘들아? 나왔어? 잘 안 나와? 봐봐. 결론은 뭐예요? C도 그냥 어쨌든 나 이거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원래도 알고 있잖아. 무엇을? A 5대 5B가 길이 B가 몇 대 몇이니까 2대 3이니까 얘도 그냥 2대 3이 될 거고 그럼 나는 뭘 해주면 돼? 사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A점과 B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3입니다. 하고 C점에 그냥 X, Y라고 잡아서 식 정리해주면 알아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여러분. 그치? 그냥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그걸로 풀어주면 되긴 하잖아. 근데 여러분 뭘 좀 생각을 하자는 거냐면은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요 그냥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3입니다. 그렇게 생긴 C의 자취에 대해서 뭐 요거 사이의 거리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랑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랑 다른 게 있을까요? 어때요? C의 좌취를 나타내 봤을 때 둘이 다른 게 있을까? 처음부터 길이 B가 2대 3입니다. 준 거랑 가계 이등분선의 연장선입니다. 라고 준 거랑 이것도 우리가 그 교점을 지나는 거 할 때 계속 불능점 다뤘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거 할 때 K가 붙어있는 거는 나타낼 수 없다 했던 거 기억하죠? 얘도 마찬가지로요. 얘가 각을 이등분하는 걸로 접근하잖아? 그럼 각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 C를 나타내보면 뭐가 되냐면요. 뭔가 원이 있겠죠? 얘의 이 내분점이 요거 자체인 거고 외분점은 뭐 2대 3이니까 저 바깥쪽에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원 위를 돌아다닐 거 아니야. AB의 내분선, 외분점 아무튼 원 위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C가 이렇게.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양 끝점 있죠? 이 AB라는 직선 위에는 C가 놓일 수 있을까 없을까? 놓일 수 없죠. 괜찮을까요? 그건 거야. 잠깐 2대 3이니까 어디 있어야 돼? 여기랑 여기. 그럼 원이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길이 B가 2대 3인 애들을 모으세요 하면 원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처럼 주어지면 원에서 뭐가 빠지는 거야? 요 점만 뽁 빠지는 거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좌측을 표현을 해봤을 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OX, X가 되는 거죠. 원에서 점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거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하시면 되고 어찌되었든 가계등분선으로 주어지더라도 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포로니우스의 원으로 원의 성질들도 다 가져가시라고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넘어가 되죠? 되죠? 그거 알면 다 풀 수 있죠? 자, 33번도 볼게요. 얘들아 이제 이 문제도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얘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A점 하나 있고 B점 하나 있는데 얘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AB랑 만나는 원의 중심을 이제 P라고 했을 때 OP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 원이 선분 AB랑 반드시 만나고 있으면 된대. 그러면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최대 멀리도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원이 이렇게까진 갈 수 있는 거죠. 접할 때까진 오케이인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직선이 만들어지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영역이? 만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원의 한 점이 여기에 닿아 있는 채로 이렇게 돌면 되죠. 그쵸? 어쨌든 요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 결국 중심 P의 자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이 되겠죠, 당연히.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P의 자취를 나타내보면 이 B에서는 요렇게 원이 될 거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어때?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에서 다시 P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최대값을 생각했을 때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올까? 최대값 걔를 좀 고민해줘야 된다? 왜냐면요 OP 길이의 최대값이거든요. 그럼 내가 요 B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에서 1만큼 최대한 더 간 게 더 멀지 아니면
혹시 다른 곳에서 더 먼 거리가 나올지 고민해줘 봐야 되지 않아? 얘들아? 어떻게 생각?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1만큼 더 떨어진 애들의 모임인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연장을 해서 이렇게 잡는 게 가장 멀지, 아니면 뭔가 이런 방향으로 있는 게 5에서는 더 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 결정해줘야 되고, 최소값은 뭐 쉽죠? 최소값은 왜 쉬워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인 건데 얘가 여기보다 이미 멀어요. 그쵸? 그러니까 딱 요 점에 접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괜찮아? 여기 있을 때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P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자, P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돌아 또? 선분의 AB와 닿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P점은 다시 최대한 여기까지 내려와서 얘를 이렇게 돌겠죠? 여기 접해 두고 이렇게 돌 텐데, 그럼 5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제일 가깝냐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시간 잠깐 줄게. 이거 고민해봐. 최소값과 최대값 한번 구해봐봐. 최소값과 최대값. 여러분 됐어요? 됐어요? 생각한 대로 나와요? 괜찮아? 여기까지 가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1만큼 더 가는 게 최대죠? 무조건? 그거보다 안쪽에 꺾어지면, 여러분 이게 항상 이거 생각하면 돼. 안쪽으로 꺾어지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값이 아닌 거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1만큼 더 그냥 연장해서 간 게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6이 되겠죠? 최소값도 마찬가지. 뭐 더 이상 여기 원까지 가는 거랑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얘 뭐예요? 요렇게 그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요 안쪽으로 들어오죠? A를 벗어나지 않죠? 얘를 수직하게 내려봤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모인 거 여기 반지름 길이만큼 빼준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요 반지름 길이만큼 빼주는 것도 여러분 계산하기 어렵진 않죠? 왜냐면 얘가 뭐니까 기울기가 몇 대 몇인 거죠? 3대 뭐예요? 3대 4네요. 그지? 네. 3대 4니까 여기에서 내가 수선의 발 내린 것도 마찬가지로 3대 4대 5인 거 이용해서 반지름 길이 곱하기 5분의 2 빼주면 되겠네. 1에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얘인가요? 얘만 하나 하면 되나? 우리 40번까지 숙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도요. 이거 뭐예요? 그냥 저 두 직선에 다 접한데 그러면 얘네 뭐야? 우리 이거 했었죠? 어떻게 해야 돼? 끝났죠? 무엇? 각의 이등분선 뭐 하면 돼요?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 해주면 나오죠? 응. 그래서 직선 두 개 그냥 바로 나왔죠? 근데 뭐래요? 반지름 길이는 또 4래요. 그럼 반지름 길이 4인 거는 그냥 뭐 이용해주면 돼? 여기가 4잖아. 이 직선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기는 그냥 저길 거 아니야. 중심의 좌표에서 길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곱하기 해주거나 뭐 어쩌게 해서 2분의 1 해주거나 그럼 넓이 바로 나오겠죠. 알겠지? 이것도 결국은 뭐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용해 주는 거다.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면 직선 나오니까. 되겠죠? 여러분?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는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번 풀 시간 안 준다 얘기하면서도 자꾸 또 여러분이 안 풀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풀 시간을 주게 돼. 근데 얘들아, 다음 시간까지는요, 풀 시간 진짜 안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풀어와야 돼. 그냥 쭉쭉쭉 갈 거예요. 알겠지요? 네. 숙제 적을게요. 응? 예. 우리 40번까지 39까지 복습하시고요. 40까지 짝수번 푸시고요. 그리고 다음번 거를 어디까지 해와야 되냐면 내가 몇 개 근데 엑셀을 좀 쳐줄게요. 요거는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전까지로 해야겠다. 그냥 55번까지 할게요. 55번까지. 네. 그러면 몇 문제야? 6문제밖에 안 돼요, 여러분. 8문제인가? 55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험지 틀린 거 있는 친구들은 시험지 복습하시고 재시험 보니까 아까 재시험자가 13명이에요. 13명 너무 많아요. 세상에나. 예, 재시험 9시 20분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복습을 좀 하세요.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범위를 조금 줄여줄게요. 우리가 이제 원까지는 전체 복습이 되기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원 풀었던 거 있죠. 원의 홀수번이랑 그 다음에 평좌로 조금 제한을 해줘 볼게요. 그럼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맨 1단원이랑 원의 홀수번에서 다음번 시험을 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복습해올 수 있지? 알겠지? 예, 복습 좀 해오세요, 여러분. 알겠지요?